7년 전쯤인가 단종돼가지고 막 저는 동남아 가서 사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막 미친 듯이었어요. 너무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근데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피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제형을 만드는 건데 피부 되게 좋아요. 막 반짝반짝거려요. 막 가장 중요한 건요, 레티놀을 고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장님도 평소에 기초 케어 하시는데 신경을 쓰시는 편이신가요? 덜 쓰려고 하죠. 왜냐하면 많이 바를수록 여러 가지 물질들에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화장품이 사실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 화장품은 아예 없거든요. 무조건 화장품의 제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제형을 만드는 건데, 그 성분들의 배합 중에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어떤 게 들어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쓰다 보면은 안 겹치는 새로운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분들이 내 피부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압축을 해서 내가 딱 필요한 성분들만 딱 골라가지고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초 제품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겠네요. 제일 많죠, 사실. 요즘에 기초 제품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다음 성분들에 대한 종류도 너무 많고, 올바르지 않은 정보의 전달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피부에 맞지 않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대충 보고서 시도를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왜냐면 정보가 많으면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올바르지 않은 정보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일반 이제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올바른 건지 아닌 건지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또 올바른 정보라고 하더라도 내 피부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내 피부에 안 맞는 정보를 실천했을 때 오히려 피부가 깨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최근 들어서 피부가 더 깨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레티놀이라고 하는 비타민 A의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을 너무 과도하게 잘못 사용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오히려 문제점들이 발생하신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레티놀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요, 1세대 비타민 A라고 불러요. 실제로 비타민 A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가장 유명한 중 하나가 스티바 A가 있죠. 스티바 A 크림인데 요거는 요즘에 단종돼서 못 써요. 근데 이거 옛날에 막 약국에서 사려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한 7년 전쯤인가? 단종돼가지고 막 동남아 가서 사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었어요. 너무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각질이 과하게 쌓이는 분들, 화장을 했을 때 막 뜨거나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면서 각질이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은 피부 분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주름이나 피부 탄력이 떨어진 분들, 피부 탄력이 떨어지거나 잔주름이 좀 많은 분들에서 도움이 돼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 색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분들, 골프 선수라든지 테니스 선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용했을 때 색소를 생기는 거를 억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걸 쓰시면은 도움이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여드름이 있는 경우,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 쓰기 좋습니다. 그래서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뭘 하냐면요, 피부 분화예요. 쉽게 말해서 새로운 피부를 만들게끔 유도를 해요. 우리가 표피층에 보면은 네 가지 층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층으로 있고 마지막 각질층이 있어요. 이 각질층에서 각질이 쌓인다고 하면 되게 뭔가 안 좋고 노폐물일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각질층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장벽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해가지고 분할을 해요. 보통 한 10에서 14일 정도 피부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각질층이 없으면 피부가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각질층을 새로 만들어내려고 위로 올려보내요. 그게 피부의 분화예요. 근데 그 피부의 분화를 이 레티놀의 성분이 촉진을 시켜줍니다. 피부가 정상적인 속도라면은 촉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느려졌어요. 그럼 촉진이 필요해요. 촉진을 시켜가지고 각질이 쌓이지 않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피부 분화에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생성을 하도록 촉진을 시켜줘요. 그래서 피부 탄력을 잡는데 도움이 되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티로시네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햇빛을 받아요. 그러면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을 분비를 해요. 그 피부를 까맣게 만드는 걸 분비를 하죠, 색소를. 이걸 억제해요. 햇빛을 받아서 생기는 색소를 쌓이는 걸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미백의 효과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인 효과는 아닌데 이 피부 분화를 촉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각질을 떨궈내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드름이 날 때 각질이 막 쌓이면서 여드름이 갇혀가지고 피지가 쌓여가지고 여드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 각질이 쌓이는 거를 억제하기 때문에 여드름 줄여줄 수가 있어요. 비타민 A 유도체들이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는데 1세대 종류 중에서 레티놀, 트레티노인, 이소티르티노인이 있는 거고 3세대 비타민 A 중에서는 아다팔린이 있는 거고 4세대 비타민 A는 트리파르토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A가 그 역할들을 다 하는 거예요. 레티놀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대를 거듭날수록 조금 더 안전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효과는 조금 더 사실 감소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4세대 제품을 쓰는 게 제일 안전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1세대, 3세대, 4세대 다 이런 것들은 약품이에요. 처방전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약품이고, 근데 레티놀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놀이 조금 더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화장품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레티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사실 원장님이 처음에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레티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효과가 좋다는 거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리스크도 되게 크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원하는 효과를 얻지도 못하고 피부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레티놀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가장 중요한 건요, 레티놀의 농도를 고르는 거예요. 농도는 보통 우리가 1, 2, 3단계로 나누거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0.1에서 0.3% 정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2단계는 0.5%,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1%. 농도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효과가 세지고, 효과가 셀수록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한 효과 원해서 1% 쓰면은 피부 망가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레티놀이라는 성분 자체가 되게 좋은 효과를 내지만 피부 자극 증상이 되게 세요. 내 피부가 그렇게 막 고민이 없는데 굳이 센 걸 써가지고 자극을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피부 고민이 별로 심하지 않으면 그냥 1단계만 써도 되고, 내 피부가 좀 더 고민이 있다고 하면 2단계, 3단계까지 가는데 이걸 적응시켜 나가면서 천천히.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을 1에서 2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농도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날짜 주기를 올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늘려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르는 시간. 무조건 저녁에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건 무조건 저녁에만 발라야 돼요. 절대 아침에 바르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레티놀이라는 성분은 광과민성이라서 햇빛의 자극 증상이 되게 세요. 그래서 피부가 약간 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 케어 루틴으로만 바르는 거예요. 아침에는 절대 바르시면 안 됩니다. 우선 세안을 먼저 하잖아요. 세안할 때 각질 제거 절대 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는 토너는 손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레티놀을 바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이면은 콩알만큼, 의약품이면은 요거 반만큼 해가지고 먼저 바르고, 각질 제거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기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습 잘 안 해주면 피부 건조해지기 쉬워서 보습 잘 해야 됩니다. 대신 뭐 특별한 성분 들어가기 아니라 보습만 잘 해줄 수 있는 크림으로 꼭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가 따갑거나 화끈거린다, 바로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단하고 한 3, 4일 정도 뒤에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해요. 그때도 따갑다, 저농도에도 그 정도의 자극 증상이 있으면은 피부랑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피부 분할을 촉진했잖아요. 그럼 각질을 사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각질 제거제랑 혼용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은 요즘에 기본 세안제에도 각질 제거제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각질 제거제랑 혼용하면 피부 내구도 다 떨어져 가지고 피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각질 제거제와 혼용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C를 미백과 주름 개선용으로 많이 쓰는데, 각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비타민C 쓰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극 증상이 너무 셀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 절대 같이 혼용제 쓰지 마세요. 만약에 레티놀만 쓸 거면은 라이트 케어 루틴으로 그냥 레티놀만 쓰셔야 돼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피부 내구도. 여드름하고 주사 피부염이나 피부 염증이 있는 분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주사 피부염이나 피부 염증이 있는 분들은요, 피부 내구도가 깨진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피부가 예민하거나 환경에 바뀌었을 때 쉽게 뒤집어진다, 그런 분들은 이거 쓰면은 바로 날아갑니다. 피부가 더 깨져요. 강력한 효과를 가진 만큼 부작용도 강하고 피부의 자극 증상도 세기 때문에 피부 내구도가 낮으신 분들은 절대로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레티놀을 쓸 거면은 이런 것들을 유념을 꼭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피부입니다. 선생님, 근데 요즘에 네. 먹는 레티놀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나오던데, 그런 것도 혹시 효과가 있을까요? 먹는 레티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약으로 먹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 포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먹는 제품이 있어요. 비타민은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먹어서 나쁠 건 없고, 대신 피부 쪽에 효과를 내고 싶으면 당연히 바르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세대인 비타민 A 중에서 레티놀, 티레티노인, 이소티레티노인이 있어요. 이소티레티노인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피지 억제제라고 하는 성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바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피지를 억제를 하는 것도 좋고, 각질 제거하는 능력이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근데 문제는 강력하다 못해 피부를 계속 벗겨내기 때문에 피부 내구도 손상이 빨라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영구히 회복이 안 됩니다.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약을 먹게 되고 더 깨지고, 또 약을 먹게 되고 더 깨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음괴성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드름 한 두세 개가 뭉쳐져가지고 하나 여드름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증상을 가져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여드름이
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곰보처럼. 이런 분들은 약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이 사이클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한번 끊어주고 치료를 한 다음에 약을 끊고 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 약하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응계성 여드름을 가진 분들은 무조건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니라 피부 되게 좋아요. 막 반짝반짝거려요, 막. 근데 어머 뾰루지 났어, 약 먹어야지,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게 피부 죽이는 거예요. 가능한 약은 심각한 분들 아니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1세대 비타민 A인 레티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고, 레티놀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레티놀을 강력하고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에요. 나를 스스로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약간 심도 있게 다뤄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피부를 가꾸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혹시나 레티놀에 대해서 사용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지인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